안녕하세요, 여러분. 탐스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유교 윤리 사상가인 이완과 이희,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용을 중심으로 윤리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완과 이희의 사상을 볼 때는요, 좀 핵심이 되는 논쟁이 있는데 바로 사단 칠정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단 칠정 논쟁은요, 이왕과 이희가 벌인 논쟁이 아니라 이왕이랑 기대승이라는 학자가 벌인 논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대승의 입장을 이희가 그대로 따서 이제 그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성리학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본격적인 이론을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이 고려시대 때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성리학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와서 성리학이 체계화되고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서 자리하게 되면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심성, 보이지 않는 이런 연구에 초점을 두게 되고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특징은요,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서 자리 잡고 개인이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자가 제시한 성리학에서 기본 개념이 나왔었는데요. 사단, 칠정, 본연지성, 기질지성 이런 개념들이 똑같이 등장은 하는데 이 주자의 성리학과 관련되어서 해석을 조금 다르게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 칠정과 관련되어서 입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을 비교하면서 알아두는 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요. 주자의 성리학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리학의 기본 개념에서 첫 번째는 이기론이었습니다. 이기론은 만물을 이와 기,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서 설명했던 이론이었는데요. 이라는 것은 만물의 원리와 법칙을 의미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형이상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는 만물의 형체를 이루는 하나의 근본 재료, 그릇으로서 이가 드러나려면 반드시 기가 있어야만 눈앞에 드러날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가 아니라 기라는 그릇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형이하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의는 이와 기는 현실에서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고 이기불상리, 그 다음에 개념상 서로 완벽하게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섞일 수 없는 개념이기는 하다. 그래서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불상리 또는 이기불상잡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죠. 자, 두 번째는 심성론이었습니다. 인간의 보이지 않는 본성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 심자를 쓸게요. 마음은 성과 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성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본연지성은 본래 인간이 갖고 있는 순수한 본성이다. 그래서 악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순선한 개념입니다. 이때의 본성을 일컬어서요, 인간의 본성이 곧 하늘의 이치이다라는 성증리설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성증리설은 다른 말로 하면 성선설의 개념과 같은 거겠죠. 반면에 모든 인간은 본연지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기질을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즉 맑은 기질을 받는 사람은 성인이 되고요. 탁한 기운을 받는 기질을 받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는 이걸 냅두면 악으로 흐를 가능성도 되게 큰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게 주의의 본성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주의는요, 본성이 드러난 것을 감정이라고 보았는데 감정은 사단과 칠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사단은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네 가지의 순수한 선한 네 가지의 감정을 얘기했고요.
칠정은 여러 희노, 애구, 애오, 욕이라고 했는데 결국 선한 감정도 있지만 악한, 분노, 미움, 욕심, 이런 거, 성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악한 개념도 갖고 있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가 제시했던 이 정에 대한 관점을 한국에서는 조금 심화시켜가지고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이와 기의 관계로 좀 끌어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단칠정 논쟁은요, 이황과 기대승이라는 젊은 피를 가진 이런 열정적인 학자가 서로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논쟁입니다. 무려 8년간의 9통의 편지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사단은 이에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칠정에서 사단은 기에서 비롯됐는지 이런 관점에 좀 차이를 보이면서 당시에 스승의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던 스승의 이황에 대한 입장에 젊은 그런 열정적인 젊은 피의 학자가 기대승이 이제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이 논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황은요, 어떻게 보면 당시 권력자이고 참된 스승의 입장으로서 자기의 이런 학설에 반대하는 기대승의 입장을 이렇게 힘으로 눌러버리지 않고요. 이 의견을 존중하고 답장을 하나하나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논쟁이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점만 간단히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황의 입장은요, 사단은 선한 감정이기 때문에 악이 없는 감정이죠. 그래서 순수한 이가 겉으로 드러나는, 여기서 바란다라는 표현은요, 움직인다라는 표현은 이제 이 시기에는 바란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 사단은 이가 바란 것이고, 그때 기는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기가 따르는 것이다. 반면에 칠정은요,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가 먼저 움직이고 그 위에 이가 올라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와 기가 각각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기 호발설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결국 이황은요, 이와 기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둘로 쪼갰다라는 뜻으로 이원론적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대승이라는 학자는요, 기가 먼저 바라는 것이고 항상 이는 그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이다. 이 한 가지의 길밖에 없다라고 해서요, 기가 움직일 때 이가 그 위에 올라타는 형태인 한 개의 길밖에 없다라는 학설을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기발 이승 일도설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기대승은요, 이와 기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보는 입장이 아니라요, 하나로 보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일원론적 견해라고 부릅니다. 기대승의 입장을 이어받은 게 율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황과 이의 입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은요, 이제 안동 출신으로 아버지가 이황이 7개월 때 사망하게 되었던 걸로 이제 백과사전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2명을 두었었는데요. 근데 부인들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황의 성품은 여러 가지 일화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온화하고 배려심이 깊은 그런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존경받았던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사상적인 그런 핵심, 그런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퇴계 이항의 특징은 주자가 제시했던 성리학에서 제시했던 이기론을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본성인 이의 그런 순수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기를 자꾸 이렇게 구분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퇴계 이항의 이기론인데요.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한 개념이다 라고 제시를 해요. 그것을 이귀기천이라고 합니다. 이는 선하고 기는 선악이 섞여 있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이라는 개념은 아주 귀한 것이고 기는 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등급이 낮은 비천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두 번째는요, 이기호발설입니다. 이건 뭐냐, 이와 기가 각각 움직인다라는 것으로 이와 기는 각각 운동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표현하면요, 이가 발할 때 그때 기는 이렇게 쫓아가는 형태와 같다라고 해서 이발, 이기, 수지.
그럼 기가 발할 때 이는 뭐 하느냐? 기가 발할 때 이는 올라탈승입니다. 기가 발할 때 이는 올라탄다 라고 해서 기발 이승지 이런 개념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이왕은요, 이렇게 이와 기를 구분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기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사단칠정론도요, 퇴계이항의 사단칠정론은 이와 기를 구분하려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결국 이와 기는 섞일 수 없다는 측면에 조금 강조함으로써 결국 사단과 칠정의 근원은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을 해요. 사단은 이가 움직여서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이발, 이기, 수지라는 표현을 썼고요. 칠정은 성과 악이 섞여 있는 개념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가 아니라 기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기가 움직일 때 이는 올라타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결국 이왕은요, 사단과 칠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입장이 될 수가 있겠죠. 사단은 뭐가 먼저 움직인 거? 이가 먼저 움직이고, 칠정은 기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와 기는 현실에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가 움직일 때 기는 쫓아가는 형태, 기가 움직일 때 이는 높은 개념이기 때문에 올라타 있는 형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다시 설명하면요, 결국 사단은 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거고요. 칠정은 성과 악이 섞여 있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것은 결국 기가 먼저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이유는요, 도덕 원리, 즉 이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만이 가진 그런 도덕성에 대해서 절대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이왕의 노력이 보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상의 확립과 좀 건전한 사회 질서를 수립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형태가 이 이론에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과 동물이 같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에 주목한 게 아니라요, 사단이라는 선한 감정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성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왕의 수양법은 뭐냐면요, 경입니다. 거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경이라는 것은 얌전히 좀 앉아서 좀 차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의 수양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마음을 한 개로 좀 집중시키는 것. 마음 집중의 형태가 주일무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 어른들이 왜 자세 똑바로 해라, 허리 펴라, 뭐 이렇게 강조하죠. 바른 자세에서 바른 마음이 나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정제, 엄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성성이에요. 항상 또렷하게 깨어있는 정신 상태. 그냥 멍 때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요,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좀 깨닫고 반짝 이제 번뜩 깨어있는 그냥 그런 상태를 상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경이라는 건요, 내 마음을 좀 한 군데로 집중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이황의 사상은요, 영남학파의 계승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이라는 학자는요, 오죽헌 강릉에서 살았던 걸로 알려져 있죠. 이이의 엄마는 바로 심사임당입니다. 어렸을 때 심사임당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이는 그 슬픔을 어마무시하게 느꼈겠죠. 그리고 그걸 잘 극복하고요, 13살에 처음으로 과거를 급제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충격으로 사춘기가 왔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불교 사상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려로 지내다가 다시 유교 사상으로 이렇게 돌아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한 번 하기도 힘든 과거 급제를 무려 9번이나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재급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젊었고 어렸을 적에 불교 사상에 몰두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에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작용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의 특징은요, 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여기 다 어디 갔을까요? 날라갔네요. 이의 특징은 이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요, 이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이황과는 다른 견해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 조금 이상적이고 인간만이 가진 도덕성을 좀 확립하기 위해서 이와기를 좀 구분했던 입장이라면요. 이라는 사람은요, 보다 현실적이고 이 현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도 좀 개혁적으로 노력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율곡이의 이기론을 보면요.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은 이통기국론입니다. 이와 기를 좀 구분하려고 했던 이왕의 입장과는 다르게요. 이는 이와 기를 좀 상호 조화롭게 바라보고 기가 이를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라는 것은 만물에 통하고 보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나온 게 이통. 기라는 개념은요, 특수하고 사물의 이제 형태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국한된다, 제한된다라고 해서 기국입니다. 합치면 이통기국론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통기국론은 이와 기를 구분하기는 하지만 서로 의존하면서 같이 나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기발 이승 일도설인데요. 아까 기대승 할 때 잠깐 설명이 나왔었죠. 기가 발할 때, 움직일 때 이는 올라타는 한 개의 길밖에 없는 학설을 기발 이승 일도설입니다. 결국 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기라는 거예요. 결국 기가 움직이면 이는 좀 상위 개념으로서 이가 올라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을 기발 이승 일도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이왕은 이와 기를 이렇게 좀 구분했던 입장이라면요. 이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기 안에 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포함 관계를 갖게 되면요.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보다 큰 개념이 기발인 거죠. 그때 이는 어떻게 올라타는 이런 형태를 주장합니다. 이것을 바로 기발 이승 일도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기지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 이와 기는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 개념적으로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서 분리는 될 수 있지만 얘네들은 묘하게 항상 붙어 다닌다 라는 입장을 이기지묘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기의 관계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좀 조화, 의존 이런 관계를 주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것을 선생님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갖고 왔는데요. 결국 기 안에 이가 포함된다라고 아까 봤잖아요. 그것을 기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포함 관계가 감정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감정도 칠정은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개념이라고 했고 사단은 선만 있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보다 큰 개념은 뭐냐? 바로 칠정이라는 거죠. 칠정 안에서 아주 선한 감정 4가지를 일컬어서 사단이라고 부른다. 결국 칠정 안에 사단이 포함된다라고 해서 칠포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면요. 결론은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는 것이고 결국 칠정이라는 것은 뭐가 움직인 거? 이가 아니라 기가 움직였을 때 이가 올라타는 기발 이승 일도설의 입장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이러한 율곡이의 특징은요. 결국 경험적인 현실을 중시하는 학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은 수양 방법을 이왕의 제자잖아요. 이왕이 제시했던 경을 포함해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데요. 경을 발판으로 삼아서 성실한 태도?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에 이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른 자세와 깨어있는 정신 상태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성실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율곡이는 이런 사회, 경제,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경장론입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때그때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우리도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경장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교육, 국방 전반적으로 개혁을 주장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신만양명설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율곡이 이의 말을 따랐더라면 하는 후회가 됐을 법한 그런 정책이 바로 이이가 제시했던 신만양명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이런 학풍을 가진 이의 사상은요, 후대에 실학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머릿속이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왼쪽이 이황, 오른쪽이 이인데요. 이와 기의 관계를 보자면 이황은 이기, 호발설. 그리고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그리고 사단은 뭐가 움직인 거? 이가 움직여서 기가 따르는 거. 실정은 기가 움직여서 이가 기를 타는 거, 올라타는 것이라고 표현했었죠. 수양론은요, 마음을 집중하는 경을 제시했고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일무적, 정제엄수, 세 번째가 상성성이었죠. 반면에 이의는요,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라는 이통기군론, 그리고 이와 기의 포함관계를 보자면 기 안에 이가 포함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가 움직일 때 이가 올라타는 한계 길밖에 없다라는 기발이승 1도설을 주장했습니다. 칠정과 사단은요, 칠정 안에서 선한 감정만을 사단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모두 기가 움직인 것이다 라고 해서 기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대에 나온 사람으로서 이왕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되겠죠. 뭐 같은 시대를 살았긴 했지만 어쨌든 제자로서 경을 통한 성, 한계를 더 주장한 셈이 되겠죠.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황과 이의를 좀 비교 분석하는 측면이 있었죠. 이기론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사단 칠정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달랐는데요. 이것을 주목하면서 서로 비교하는 문제를 좀 찾아서 풀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황과 이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정약용의 실학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